영국 소설가 데이비드 헐버트 로렌스가 1928년 발표했던 채털리 부인의 연인.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니는 남편 클리포드 남작이 성불구자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주변 숲에서 사냥터 관리인 올리버 멜러즈를 만나 사랑의 감정이 싹트던 중 불륜 소문이 퍼졌다. 올리버는 해고되어 잠시 헤어졌지만 코니는 결국 그와 재회하여 함께 떠난다. 이러한 플롯은 에로틱한 민담이나 소설, 영화,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대불문의 현실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패러디 고추의 평행우주 세계관의 조선시대 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러디 극장 제떨이 마님의 사랑,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양반네 마님은 소문난 히스테리 갑질의 골초였다. 여느 때처럼 담배를 쩝쩝 빨다가 가래침이 끓었다. 그런데 배틀 잿더리나 타오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잿더리 또 누가 치웠느냐? 셋셀 때까지 후딱 가져온다. 하인들이 잿더리를 가져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놓는 이유는 마님이 종종 잿더리를 날리기 때문이다. 그 잿더리에 맞아서 뚝배기 깨진 하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인들 사이에서 일명 잿더리 마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조정에서 높은 황관이었다. 원래는 지방의 말단무임이었다. 왜구를 토벌하러 갔다가 왜구가 쏜 조총에 탄해 불알이 터졌다. 나라 지키려다 고자가 되었는데 전화위복이 되었다. 사정을 딱히 여긴 임금에 의해 내시 부사로 전격 등용된 것이다. 남편은 입신양명을 이루었지만 부인과는 일심동체가 불가능해졌다. 부인의 시름을 달래주는 것은 담배였다. 길고 단단한 담뱃대에 담뱃잎을 꾹꾹 담아 깊숙이 뻑뻑 피워대면 적잖이 위로가 된 것이다. 내시 남편과 둘 사이엔 당연히 자식도 없었는데 남편은 자식을 만들어 놓으라 닥달하고 있었다. 부인, 아버님, 어머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던 어느 날 서방이 가져와 부인에게 내민 것은 백자 주전자에 든 희끄무레한 풀죽 같은 것이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의 정기를 연결한 것이오. 이걸 부인의 몸에 넣어 수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를 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부인은 그 백자 주전자를 서방이 보는 앞에서 깨부수었다. 망할 고충은 디니. 한바탕 깨부수면 오라가 풀렸다. 자식만 가지면 완벽한 가정을 이루리라 꿈꿨던 서방은 다른 수를 써야 했다. 저기 부인,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에서 남녀 상열진사를 뿜뿜하고 싶어 그렇다면 아버님 말고 다른 남정네는 가능하겠소?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마이너스인 서방님. 지금 제가 서방님을 참 교육시킨다면 이 남존여비 시대는 절 죽이려니라 해도 5, 600년 지나면 젠더 열사로 부를 겁니다. 아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구려. 먼 친척 중에서 시내림을 해줄 사내를 이미 뽑아놓았소이다. 부인은 가서 남녀상열진사를 뿜뿜하며 시를 받으면 되는 것이오. 안 시내림을 받았다는 게 소문나면 곤란해요. 부인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따른 일념으로 시를 받아오면 되는 것이오. 그리하여 잿더리 마님은 좋은 날을 정해 시내림의 남정네가 있는 산으로 향했다. 선앙당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트너는 몹시 가난하여 장가갈 형편도 되지 못하였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아예 머슴살이를 할까 하다가 좋은 조건의 시내림의 제안을 받은 것이었다.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간의 눈과 멀어져야 하니 좀 깊이 올라가야 합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가는 도중에 힘들고 땀이 나자 자연스레 옷구름이 풀어지고 치맛자락이 쓸려 허리춤에 붙들어 매었다. 제 손을 잡으시죠, 마님. 부인은 이미 지친 터라 몹시 숨이 찼다. 치장했던 분도 흐려지고 동백기름을 발라 곱게 빗어넘긴 머리도 헝클어져 갔다. 곰방대와 담배가루와 부싯돌까지 챙겨온 제떨이 부인은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한 대 좀 깔고 가면 안 될까요? 잠시 쉬어가기 위해 들린 계곡은 맑은 물이 흐르고 둥글럽적한 큰 바위들이 있어 운치 있었다. 그런데 제떨이 부인은 담배를 빨기보다 저고리부터 훌러덩 벗어졌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저 마님, 여기서 거사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마님? 사내가 훅 치고 들어오자 부인의 얼굴은 봉숭아 꽃물처럼 물들었다. 그런데 멀지 않은 부근에는 약초를 캐는 신만이가 있었다. 솔솔 풍겨오는 담배 연기 냄새를 맡고선 기겁했다. 입산에선 불장나는 금직원을 어떤 놈이. 몰래 가서 훔쳐보니 제떨이 부인이 속고쟁이 차림으로 바위에 고혹하게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다. 신만이는 제떨이 부인과 일찍이 안면이 있었다.
아니, 저 여인은 판신의 부사에 안 사람이 아닌가? 잿더리 마님은 서방의 기둥이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볼까 산삼을 구하려 수소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첫눈에 썸 타게 된 사내와 극락 같은 계곡에서 거사를 앞둔 지금은 안중에 없었다. 이 풍류를 왜 진즉에 몰랐을까? 아니나 다를까 괴소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글쎄, 그 집 마님이 산에서 바람이 났다지 뭐예요. 이윽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퍼지더니 서방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거늘 어찌된 일이오? 귀신이 참난 고음으로 곡할 노릇입니다. 잿더리 부인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잿더리를 들고 스스로의 뚝배기를 깨는 비극의 막장 여주가 될 뻔하였다. 누가 그 꼴을 훔쳐본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부인 말대로 누가 훔쳐보고 퍼뜨린 것이라면 그 범인의 입막음을 확실히 해야겠수이다. 내가 알아서 뒤처리를 할 테니 부인은 날 믿고 우리 계획대로 계속하는 거요. 알겠소? 아인들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소. 그는 완전히 남성성을 잃어버린 이후 몸매가 여성처럼 변해 있던 터였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전처럼 꾸며왔으니 아직 부인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곡에서 잿더리 부인이냥 담배 연기를 피워대며 함정 수사를 시작했다. 혼자 있게 된 그는 숨겨왔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문의 진상이 여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담배 냄새를 맡고 문제의 신만이가 슬금슬금 기어왔다. 상대가 부인의 남편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못된 욕망을 행동 개시하였다. 나라도 아기를 만들어 드리자. 그 무렵 잿더리 부인은 산지기에게 함께 멀리 떠나기를 제안하였다. 저로 인해 바깥 어른과 시댁 가문에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게 산지기도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팔촌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싶진 않았다. 마님, 제 역할은 그저 시내림일 뿐입니다. 소문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퍼진 소문을 어떻게 없는 일로 한단 말입니까? 부인은 이미 결심하여 새 살림을 차릴 종잣돈으로 비싼 놀이개와 돈꾸러미까지 챙겨온 터였다. 서방에게 남길 서한도 준비하였다. 몰래 떠날 수밖에 없는 저를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잘 키워 긁을 나이가 되면 보내겠습니다. 산지기는 이러한 편지를 부인 대신 전하고자 했다. 마님의 뜻이 정녕 이러하시면 제가 형님께 이 편지를 전하고 더 좋은 방도가 무엇일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산지기는 산장을 나와 계곡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계곡에서 팔촌이 겁탈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목도하였다. 단걸음에 신만이를 잡아다 계곡 바닥에 처박아 혼꾸녕을 내놓은 뒤 팔촌을 살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소문을 수습해야 하니 이 차는 살려놓아야 해. 신만이가 목숨을 보전하고 얼마가 지나자 잿더리 부인이 바람난 소문은 아닌 것으로 뒤집어졌다. 소문의 진원은 다름 아닌 신만이의 아내로서 잠자리에서 남편이 한 이야기를 빨래터에서 입방아에 올린 것이었다. 그 아내를 통해 이전의 소문을 무마할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글쎄, 그 집 마님이 아니라 마님 옷을 훔쳐 입고 바람난 하녀였다지 뭐예요. 소문이 그렇게 얼추 수습될 무렵 산지기는 아예 부부의 집에 들어앉게 되었다. 날마다 열심히 시내림을 한 결과 삼신이 아기를 점지하였다. 드디어 우린대를 잊게 되었소이다. 부인이 자랑스럽소. 사랑방에는 매일 밤늦은 시각까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은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사랑방으로 향했다. 단둘이 있을 때면 변한 목소리도 마음껏 드러내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아래 것들한테 얘기하시게. 이제 우린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덕분에 다시 글을 읽고 과거 시험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 산지기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내시 서방은 옛 일을 떠올렸다. 남성을 잃어버리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느 스님이 시주하러 와서는 큰 관운이 있을 거라고 했지. 당시엔 뭔 불알로 목탁 때리는 소리냐 싶었는데 나도 잘 되었듯이 자네도 잘 될 걸세. 그리고 우리 사이는 부인한테도 비밀이야. 하인들은 바깥 주인이 남성성을 잃기 전에 미리 태기가 있었노라 조작된 소문을 냈고 아기가 반년 일찍 태어난 것처럼 너스레 연기를 떨었다.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도 입방아에 올리지 않았다. 내시 서방의 권세가 조선의 동방불패라 불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날이 세졌기 때문이다. 부인이 다시 담배를 빨게 된 것은 사랑방 손님이 입신양명하고 장가들어 떠나고도 2해가 지나
비로소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아차린 이후였다. 나의 비밀이 곧 주상전하의 비밀이오. 만일 그 궁정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왕실과 조정에 큰 풍파가 닥칠 것이니 알아서 입조심하시구려. 아시겠소? 그 때문일까 부인은 끊었던 담뱃대를 다시 집어들게 되었다. 남은 여생 입에 담배를 달고 사는 동안 세상의 눈과 귀로부터 몸을 사리게 되어 재떨이 날리는 손까지 조심하였다. 어떤 이들에게 담배는 중독이 아니라 습관이거나 뭔가를 대신해줄 위로입니다. 무엇을 끊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고전 로맨스 명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패러디 세계관으로 풀어본 재떨이 마님의 사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